자, 안녕하십니까.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주말간의 삼성전자에 대한 브리핑을 조금 해드리면서 오늘 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5%라고 하는 하락세가 조금 더 깊습니다. 지금 이 금요일 장의 하락과 지금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약 한 10% 정도가 빠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전체적인 이 주주 환원청에 대한 볼륨을 조금 보면 90조에서 여러분들 110조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시장에서 내놨던 메시지는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빨리 띄워줘 라고 하는 메시지에 부합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실망감에 의해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셨을 거고, 화도 많이 났을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 호재와 악재가 겹쳐져 있는 이 지금 현재 주가 내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도를 던져야 될 때인지, 제가 오늘 시장에서,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모두 다 저랑 같이 대박 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영상 말미에는 제가 이 검색기 선물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검색기만이라도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도 이 메모리 가격을 올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쩌면 호재일 수 있고 어쩌면 악재일 수가 있는데, 왜 이 기사를 왜 악재로 보냐, 왜 호재로 보냐,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모리 가격을 올린다, 이 지금 이 엔비디아의 이 AI 서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HBM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HBM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범용 D램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던 거다 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BM에 대한 가격은 왜 안 올라갔을까를 본다라고 하면, HBM 같은 경우는 거의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HBM에 대해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HBM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는 D램을 더 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는 HBM이 너무나도 필요를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D램에 대한 공장 라인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HBM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 핵심적으로 말하면 AI에 대한 수요는 더 넘쳐나고 있고, 우리가 항상 걱정했었던 건 이 메모리 가격이 이제 피크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HBM, 엔비디아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 호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범용 D램에 대해서 이제 공급량이 더 줄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쓰게 되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창신 메모리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를 쓸 수 없게끔 미국 의회에서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D램에 대한 수요처가 하나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D램은 더 많이 필요로 해지기 때문에 D램에 대한 공급, 그 다음에 HBM에 대한 단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조금 여기에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악재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적으로 일어날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지연이라든지 투자 속도가 조금 더 늦춰진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뭐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뭐 HBM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주가가 왜 떨어지고 있고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호재가 그리고 또 악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금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장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해서 수급을 좀 살펴보면 엄청나게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기관들도 현재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실망해서 여기 현재 구간에서 던질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서 왜 여기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하지 않고 매도세를 이어갈까로 봤을 때 충분하게 오늘 시장에서는 5천억 원이라고 하는 매수세가 붙어줄 거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죠. 왜?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 임직원 보상을 위해서 15조를 하는데 여기에서 180만 주를 오늘 매수하겠다라고 신고를 해놨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5천억 원 가량 되는 물량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확실하게 던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많은 매집을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실망 매물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 왜? 바닥에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평균 거래량 대비 약간의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위험 신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쉽게 빠지고 있는 거죠. 누가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냐라고 하는 개인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 AI,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조금 더 보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조금 보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따로 브리핑을 드리겠지만 미국과 이 캐나다에 있어서 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삼성전자, 코스피 시장에 무조건적으로 악재, 폭락을 만드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되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투자들의 우려가 많아지면서 금리가 인상돼 그럼 기술주의 악재겠네라고 하면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방국인 캐나다한테 관세를 먹였다. 그럼 우리나라도 관세를 안 먹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두 번째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셨겠지만 그리고 이 오늘의 하락이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하락으로 기조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건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볼륨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한다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구간은 우리가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가 아니라 시장을 조금만 더 관망을 하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물건들 그러니까 매도가 나와도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재료가 겹쳐졌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실망 매물들이 나온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려는 조금 더 악재로 받아들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텐데 이 올라갈 때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 나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조금 해드릴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시고 공부해야 될 거 너무 많고 하지만 현생에 대해서 살기 너무 시간이 빡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독자 방안에서 여러분들께 모든 삼성전자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도 제 구독자 방에 들어오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있는 번호 삼성전자의 삼성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넣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자방에 들어올 수 있는 무료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 구독자방 안에서 제가 매일같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지식들 그리고 뉴스를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는 악재인지 호재인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하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 타점들 동요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횡보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주가는 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자,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 매수 매도가를 어떻게 정하고 목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가장 어려울 텐데 자, 구독자방에서 저랑 같이 이 어려운 시장을 같이 헤쳐나가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망하셨던 거는
단순히 내가 원했던, 시장이 원했던 주주환원 정책을 안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100조를 할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주주환원 정책을 지금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더 긴게 롱텀으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앞으로 된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 선물 영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조금 할애하시면 이 선물이 어떤 건지, 또 검색기가 어떤 건지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검색기 선물까지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하셨다라는 것은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셨다라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세력주 검색기에 대해서 통합 가이드를 한 분 더 빠짐없이 드릴 거예요. 전혀 가격 드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검색기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초가 검색기, 그리고 이 단타 검색기가 있습니다. 이 시초가, 단타, 제가 쓰고 있는 이 검색기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승률을 조금 보면, 등락률을 조금 보면요, 지금 많게는 17%에서 적게는 1%까지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참, 여기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7%에서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5% 미만 달아간 종목들은 안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 이상 벌 수 있는 종목들을 한해서 우리가 단타를 치면 되는 건데, 제가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런 패턴들이 보였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보였을 때 이렇게 상승하더라 라는 것을 수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수식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초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딱 보면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시간, 우리 언제 이부터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시초가에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요, 단타는 또 우리가 어떻게 쳐야 되냐라고 봤을 때 9시 20분부터 2시 반까지에 대해서 단타 칠 수 있는 종목들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결정을 할 때 단타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야 포트폴리오가 탄탄해지고 수익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검색 시간, 우리가 이 정규장 끝난 이후에 매수하는 시점까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 이 검색기만 받아가신 다음에 검색기를 같이 쓰면요, 충분하게 저랑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제가 정말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죠. 지금 이 주가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키움증권에서만 되니까 우리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키움증권 한번 써보세요. 이 검색기만이라도 좀 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검색기를 이렇게 쭈르륵 놓다 보면 우리가 검색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일같이 새롭게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구독자방에 제가 여러분들께 장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다라고 하면요, 제가 따로 보고 있는 저만의 기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초가에 대한 이 검색기, 단타 검색기만 충분하게 받아보셔도 수익을 충분하게 챙겨나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단타 검색기에 대해서 수익을 검증을 좀 해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1개월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만큼에 대한 수익률, 단타 친다 하더라도 시초가에 대응한다 하더라도 3개월로 봤을 때, 2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시초가에 대해서, 이 검색기에 대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조금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위에 있는 번호 띄어나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지금 검색기를 조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요, 검색이라고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방에 꼭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대응하세요.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제가 이 검색기를 드리고 있는 것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저를 조금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고 같이 투자 이어 나가시면서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같이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프로였습니다.